광진구 치매안심센터의 팀장을 맡고 있는 남궁옥경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치매안심센터인데요. 치매안심센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치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나 그 가족, 또 치매 예방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국의 시군구에 256개소 보건소마다 설치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제 일단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치매의 모든 것을 상담하고 또 관리하고 지원을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범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도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치매라고 하면 예방이 또 중요하겠죠. 그러면 치매 예방에 대한 교육도 제공을 해드리고,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홍보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치매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치매 검진을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그 검진을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치매 검진한 다음에 정말로 치매가 됐다 라고 하면 치매 치료가 필요하시죠. 그러면 치료에 대한 지원, 그리고 치료 후에 치료가 완쾌가 아니라 이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포인트로 진행되는 그 질병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있고, 치매를 진단받고 나서 치매약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또 머리를 더 쓰는 인지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무료로 또 진행하고 있고, 또 치매 진단받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또 배회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종 예방을 위한 서비스, 그리고 또 치매 환자분들이 또 독거이시면서 치매까지 있으시고, 또 이제 무연고로 진짜 가족 아무도 없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례 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 검사는 먼저 이제 본인이 느끼시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내가 요즘에 조금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저희 인터넷상에서도 이제 질문들을 가끔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집 현관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집에 못 들어간 적이 몇 번이나 있다, 아니면 또 은행에 가서도 비번을 잊어버려서 통장에 돈을 못 찾았다, 이거 내가 치매가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일단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면 무조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치매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검사를 받으셨는데 거기에서 인지 저하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정상이 나오실 수 있는데요. 인지 저하자가 되면 그때 정밀 검사를 저희가 또 무료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어디서 피를 뽑고 또 이제 MRI를 찍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신경 심리 검사라는 것을 이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아까 기본 검사라는 거 쪽지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밀 검사라는 것들은 이제 뭐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는 질문을 약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요. 또 보호자분들의 설문을 통해서 이분의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기억력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 능력 같은 것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 검사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정밀 2단계로 넘어갑니다. 정밀 2단계는 전문의 진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상군과 인지저하자로 아까 쪽지시험에서 인지저하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 치매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정말 그냥 잠깐 동안에 인지저하 점수가 나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잘 가능하시면 정상군으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엔 아니면 진짜 치매가 의심되는 치매 환자로 의심군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상과 치매의 중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라고 부르는데요. 그 세 가지 분류로 나눈 다음에 치매 의심자만 병원으로 저희가
의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건국대 병원과 협약이 되어 있어서 건국대 병원으로 이제 연계돼서 이제 치매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 확진 검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원인 확진 검사가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혈액 검사, 그리고 뇌 MRI나 또는 뇌 CT 이런 것들을 찍어서 뇌에 무슨 문제 때문에 치매가 왔는지 이 원인을 이제 밝히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진료 후에 정말로 치매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매로 진단을 받으신 분은요, 치매 약을 좀 복용을 하셔야지 치매가 더 악화되지 않고 현 수준에서 머물거나 아니면 문제 행동이 조금 더 많이 있으신 경우에는 치매 약만 복용을 하셔도 그런 행동들이 많이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약을 복용하시는 게 우선 먼저인데 치매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치매 치료비 지원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맡아서 저소득층에게는 치매 치료비 지원을 월 3만 원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분들이 더 뇌를 많이 원활하게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뇌를 혼자서 이제 쓰시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지원을 해드린다고 해도 전문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작업치료사라든가 음악치료사라든가 또 다른 기타 운동치료사, 미술치료사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뇌를 활성화하는 인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또 코로나 상태에서는 저희가 소그룹도 어렵게 지금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1대1로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뇌 활성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하는 인지 프로그램,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습지로 고전적으로 옛날부터 썼던 그런 필기도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정상군들이 또 치매 환자가 안 되리라는 부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누구나 치매가 걸리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치매 예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다 확증되고 검증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예방법들을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에 안 걸리진 않습니다.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예방법을 열심히 실천하다 보면 치매가 오는 속도라든가 아니면 그 시기를 굉장히 늦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치매 예방법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운동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30분 동안 5일에 걸쳐서 보통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걷기는 그러면 뭐 천천히 걸으면 좋으냐 또 빨리 걸으면 좋으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천천히 걷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빠른 걸음으로 하는 것이 치매 예방이든 저희 신체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더 권장되는 부분입니다. 운동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운동을 함으로써 저희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기관에 해마라고 있거든요. 그 해마가 좀 더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은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성질환을 많이 관리하셔야 되는 건데요.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흔히 알고 계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드시고 있는 고혈압 약이라든가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잘 드셔야 되고 나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은 혈압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약들을 잘 복용해 주시면 치매 예방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뇌를 자꾸 쓰는 방법 중에 사회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이라는 거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장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는데요.
이 사회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치매 확률이 굉장히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10가지 넘는 치매 예방법이 있긴 한데 다 설명드리면 또 외우시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치매 예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많은 자료들이 있고 중앙치매센터나 광진구 치매안심센터에 들어오시면 많이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방법을 잘 실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인터넷에 가끔 가다가 치매 예방법이라고 치면 사실 뭐 노루 궁뎅이 버섯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치매 예방법이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시는 치매 예방법들을 잘 숙지하셔서 실천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 되죠. 그러면 주위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통은 그 수발을 들게 되고 돌봄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은 그 환자뿐만 아니라 개인의 시간들이 굉장히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 주변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환자 자체로만 따지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도 모르고 자기의 과거나 기억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치매는 무서운 질병이다. 또 치매는 고칠 수 없다. 또 치매는 뭐 혈액 검사로 검사가 된다. 국민의 인식도 조사를 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 예방 교육을 했을 때 OX 퀴즈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 또 아니면 치매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원인을 저희가 조사를 해야 한다.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한다. 초기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치매가 고칠 수 있는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가 10배에서 한 15%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가짜 치매 중에서 가성 치매라고 불리우는 우울증에 기반한 치매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울해지면 기억력도 많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일시적이고 우울증을 치료를 하게 되면 그분이 깜빡깜빡했거나 아니면 사람을 못 알아봤거나 내가 어디에 갔는지 잊어버렸었던 그런 증상들도 사라지게 되고요. 또 여자분들, 여성분들에게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울증도 동반되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어서 그 질환으로 인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그냥 뭐 증상으로만 보면 치매가 온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 약만 드시면 그 질환이 다 증상이 없어지는데 그 약을 복용을 이제 주저하시거나 치료를 미루다가 정말 치매인 줄 알고 그 치료를 미루시는 경우가 있어서 고칠 수 있는 치매를 못 고치는 경우가 또 방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기에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치매 안심센터에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 후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가장 치매 환자를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보고 계시고 치매 환자분들을 제일 가까이 살펴주시고 계신데 조기 치매 증상을 잘 모르셔서 치매 환자 발굴이 조금 늦어지고 그 발굴이 늦게 됨으로써 치매 환자의 치료를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증상들을 조기에 빨리 캐치하셔서 치매 안심센터라든가 또 병원에 연계를 하셔서 치료를 받게 해주시면 너무 좋은 삶의 질이 환자나 또 본인의 삶의 질, 그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이 높여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